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매주 목요일 굿모닝 성공투자 새벽 일찍이 또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빅터 전문가가 매주 목요일 이렇게 굿모닝 성공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필명을 빅터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지금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까지 좀 시황 및 업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미국 해외 선물을 주로 타겟팅을 해서 주로 이렇게 주식 70, 선물 30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손익비 극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요즘 같은 장이 상당히 힘든 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국내 시장 어떻죠? 반도체 피크아웃, 반도체 이제 상승이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인해서 전부 좀 하락을 맞이했었죠.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이 8월 18일인데요. 오늘까지도 하락세기를 형성해 주다가 수요일 다행히 반등을 시켜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그래서 끝난 것이냐? 네,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아직도 불안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바로 뒤쪽에서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읊고 넘어가야겠죠. 예. 물론 현재 시점이 굉장히 혼돈이 올 수도 있는 장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예. 물가 상승률이 계속 치솟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실물 경제와 이제 명목금리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이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고 있다. 결론이 쉽게 말하면 예, 거품이 낀 시장이다. 예, 언제든지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미국의 이제 월가에서 내놓으라 하는 구루들 있잖아요. 예, 이 펀드 매니저들,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이 하락의 외침을 지속적으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가져왔던 것은 첫 번째 이제 미국을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을 철군했다는 것과 이제 업황으로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피크아웃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주로 나왔던 이슈들이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이에요. 디램이 공급이 늘어날 것이며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진 않는데 어쨌든 수요가 줄어든다고 외신 보도들의 리포트들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로 인한 향후 모멘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재료 소멸이냐,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경제 지표 혼조세. 예. 미국의 소비 우려로 인한 증시의 차익 실현. 예. 증시의 차익 실현. 그리고 한국은 원 달러가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예, 외인들이 순매도 했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가져왔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여기 요거랑 좀 일맥상통하죠. 예, 국내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거 궁금하시면 뒤쪽에서 좀 제가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면서 향후 그림에 대해서 또 브리핑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재확산세가 상당히 지금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우려스럽죠. 국내에는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이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나 중증자, 이렇게 별개로, 하겠다. 좀 차등화 적용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는다 하는 것이 이제 소소분구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소소분구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지역마다 서울에 뭐 저기 강남 있고 강북 있고 그 노원 있고 그죠? 예,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이 소소분구마다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저기 제약산사로 인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의 생산 가동률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좀 주제를 가져왔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8월 달에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많죠. 원티드랩, 그리고 또 뭐 많은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급 또한 약세로 돌아섰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것인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어, 이제 실적 시즌 마감이기도 하고, 이런 전략들, 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전략들을 뒤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8월 수익률에 대해서 또 보여드릴 텐데요. 8월 수익률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차라리. 자, 8월 수익률입니다.
뭐 크래프톤이나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을 봤어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수급 매매를 하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원티드 랩이나 크래프톤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수익 대응 코멘트를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아마 신규 상장주들을 전략으로 가져가셨다가 손- 아직도 손실 중이거나 아니면 단가가 너무 고점에 물려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세요. 네. 뭐 HK 이노액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권의 수익을 마무리 지었었죠. 네. 자, 그리고 뭐 한컴 라이프 케어도 이 외에도 이제 아직 한컴 라이프 케어는 보유 중에 있습니다. 보유 중에 있고 시세가 충분히 반등을 해준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8월 수익률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로 접근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약세였거든요. 이날 보시면 시장이 계속 약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개별주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급이 많이 붙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어, 종목을 수익 냈었고 LG 헬로비전은 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죠. 뭐 저기 월트 디즈니 OTT 플러스에 우리 국내 상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LG그룹, LG U 플러스의 이제 자회사 LG 헬로비전이 그걸 담당하고 있고요. 뭐 캐몬 같은 경우에는 저기 SK 바이오 사이언스 저기 비임상 시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수익을 냈었다. 뭐 이렌텍도 수익을 냈었는데 또 재진입해서 수익을 냈었고요.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죠. 자, CIS도 어제, 그러니까 8월 17일 날 기준으로 시세가 한 25%까지 하루 만에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CIS 저희가 7월 말부터 이미 모멘텀이 붙기 시작할 거다. 상방 추세 돌파됐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가미시켜서 예, 충분히 펀더멘털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진입 및 청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요. 예. 2차 전지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요즘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주, 재료주하고 재료주들 위주로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대장주들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중동아시아 중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우리 탈레반 아시죠? 아마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기성세대 혹은 모두 MZ 세대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탈레반 테러 집단이었죠 과거에. 근데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싸울 의지가 없어요. 테러는 종식시켰다고 미국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었던 세력 중에 하나였죠.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게 된다면 또 이 중동아시아의 이제 석유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에게 또 위협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철군을 해버렸다. 이 블루웨이브를 실현한 바이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뭐 언론에서는 보도는 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는 이제 싸울 의지가 없어, 얘들아. 너네하고는 싸울 의지가 없다. 하면서 어,
철군을 외치자마자 여야에서 모두 쏟아진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아프간 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좀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이제 정권이 이양이 되고 이미 거의 진행이 되고 있죠, 이미. 그렇게 된다면 네, 중국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면 이 중동아시아 자 대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중동아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재적 적대 국가죠. 예, 적대 국가가 중국도 포함이 되고 러시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한 발 뺀 상태인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에어버스에 탑승한 아프간 국민들인데요. 이미 포기했어요. 나라를 포기한 아프간 국민들이에요. 누가 탈레반이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통치 국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 와 있고요. 이 부분이 뒤에서 증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찾아왔습니다. 자, 2부 찾아왔고요. 제가 또 여기서 바로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많죠. 일단은 미국 시장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비 우려로 인한 차익 실현. 예. 경기 회복세가 조금은 추스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반면에 고용은 회복되고 있어요. 예, 고용은 회복되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고. 근데 경기 회복세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소매업이 부진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8월 17일 날 야간에 한국 시간 기준 야간에 모든 3대 지수가 다우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쐐기를 박으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다행으로 뭐 이제 반등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반등은 해주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피크아웃으로 인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예, 최근에 있었던 그 우려되는 연준의 자산 매입 있죠? 자산 매입 프로그램, 테이퍼링 이것과 맞물리게 된다면 증시에는 또 한 번의 조정 장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다행히도 물가 상승률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거 다 제가 그냥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에 세 개는요. 아시겠죠? 파월 의장은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인데요. 아마 연임하지 않을까. 여기서도 지금 갑작스레 이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것은 페드죠. 페드 연준 의장. 페드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5번째.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이미 확정이 났어요.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서도 거의 뭐 1조 달러에 가깝게 지원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을 시켰죠. 예. 그리고 인위적인 통화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그런 보합장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엔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해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3200을 지키려는 그런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너뜨렸죠. 이번 주에 무너뜨렸죠. 이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항상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것들 크게 우려스러운 게 있다, 고민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고민을 좀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으셔야만 주고받고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시다가는 정말 어렵게 주식시장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작년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어쨌든 팍스경제TV에는 제가 올해부터 데뷔를 했으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시청자분들을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피크아웃이냐? 네. 국내 시장 일단 순매수 추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외인들 순매수 순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18일 기준으로 반등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거 녹화 기준이라서 그런데요. 잠시 뒤에 차트 보여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 무시 못하죠. 네, 코로나 델타 변이, 람다 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바로 진단키트, 그리고 콜드체인, 그리고 음압병실, 대장주인 mRNA, SK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노바백스, mRNA 모두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승 여력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피크아웃 돼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며 반등을 해야 될 상승 이후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들에서 반등을 해줄 만한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종목분들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전, 장중, 장마감 전략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장 전에는 이런 관심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엄선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노란 톡방에만 들어오시고 요런 관심 종목만 예의 깊게 본다. 사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추천 종목으로 나가는 것들이 다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적정 타점에 오면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이쯤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안, 노란톡방 운영안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도 공식적으로 신호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 인증도 해드립니다. 제가 이런 수익 인증을 또 받아야 저도 뿌듯하고 네. 종목 발굴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발굴하는데도 정말 애가 많습니다.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이런 인증 한 장 한 장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방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한번 일주일이든 한번 지켜보세요. 3일이든 한번 지켜보세요. 내일까지. 예.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예,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요즘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크래프톤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원티드,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반등해주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좀 약세고 딥노이드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한컴 라이프케어도 조금은 약세다. 조금은 약세인데 이거 좀 더 봐도 된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 있잖아요. 손절났다고 부들부들 떨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노란 톡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달아드리겠습니다. 종목 분석 저도 나름 많이 했겠죠. 공모청약 저도 받아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코멘트 받아가면서 수익으로 꼭 마감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좀 마감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예정인 종목들이 아직까지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8월 달에만 총 9개의 기업이 많이 남아있고요. 예. 뭐 일정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8월 달에 상장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진솔루스 요렇게 일진솔루스 하지만 요 4개의 기업은 5개 기업이죠. 5개 기업은 8월 말까지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공모청약 받으신 분들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 당일날 혹은 전날에 추가 브리핑을 코멘트를 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뭐다? 8월 수익률 있고, 그죠?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으니까 요거는 펩스를 할게요.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8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상황 좀 이따 브리핑 드릴 건데요. 먼저 볼게요. 2차전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수요일 기준으로 신흥 SEC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필두로 코스모 화학과 호성 우리가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수익 냈던 진입 단가가 제가 추천드렸던 단가가 얼마냐면 1,800원입니다. 1,800원입니다. 벌써 몇 퍼센트 상승했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종목 밸류는 저는 이거 18,000원 최종 엔드 스테이트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까지 15,000원까지 갔었고요. 31% 상승했습니다. 추천가 대비 31%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인 2차전지 마무리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영화테크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영화테크 그리고 SKC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SKC 오늘 반등 강하게 왔죠. 그리고 장비주 생산주들 중에서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좀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은 가벼운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익 P&E 같은 원익 그룹 자체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차세대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시장 점유율을 잘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주에 속하죠. 2차 전지 장비주에 속하는데 뭐 ESS 뿐만이 아니라
전원 공급 장치, 뭐 EV 충전기, 장비 주 전반에 걸친 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ESS 관련주들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일단은 삼성 SDI 제외, LG전자 제외, SK 이노베이션 제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LS 일렉트릭인데요. LS 일렉트릭은 제가 전반기 때부터 우리 노란 톡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타점 잘 잡으셔서 수익 내신 분들이 있어요. 57,900원 이때 좀 관심을 갖자. 이거 돌파하는 거 관심 갖자. 타점 놓쳐가지고 이미 얼마까지 갔었죠? 67,000원 부근까지 갔습니다. 57,000원에서 67,000원까지 요거 시세가 나오는 게 결코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멘텀이 있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 상방 여력이 있다. 8월 18일 기준으로도 다시 반등을 해주고는 있는데 반등의 기미가 세지는 않죠. 자, 그리고 장비주들 중에서도 CIS 있어요. 우리 최근에 수익 냈던 종목인데,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런 상승세기 한번 보여주고 하락 채널을 그려주다가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건드려 주지 않고 이렇게 매물대를 위로 형성해 주더니 기간 행보를 좀 거치고 상방 시세 내줬습니다. 자, CIS 재료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제가 업종 컨택을 괜히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죠. 종목 추천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보고 싶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좀 노란 톡방 있죠. 하단에 노란 톡방 문자로 보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3부에서 마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부 찾아왔습니다. CIS 저희가 수익 냈던 종목이고요. 이게 모멘텀이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좀, 한 20% 넘게 수익을 냈었는데, 뭐 많이 아쉬운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 전략, 이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격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라운 톡방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3부까지 보시고 제 역량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라운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대장주 중에 하나죠. 일단 물적 분할이 됐었죠.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 이후에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합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4, 5%씩 수익 내면서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고점 밸류이기도 합니다. 이게 고점이라고는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는데 PER이 지금 133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자산이 몰리고 있다.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플래티어가 이제 이런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플래티어.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렸었죠. 예, 플래티어. 그리고 크래프톤 봐야 되고, 원티드랩 봐야 되고, 그죠? 원티드랩도 오늘 시세가 좋았었는데, 쐐기 자체는, 기울기 자체는 어쨌든 조정을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크래프톤 한번 볼게요. 저는 크래프톤이 뭐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신경 안 썼어요. 이게 고평가다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시세 어떤가요? 자, 보세요. 누가 사주고 있나? 보시라고요. 연기금, 토신, 기관, 보험, 보험 중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금투 친구들 빼고 사모펀드 친구들 빼고 기타법인은 아마 많이 날린 걸 겁니다. 이게 자회사 주식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아직 묶여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다소 남아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다. 네. 고평가라고 외치는 것들은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죠. 저도 좋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44만 원 지켜주면 매수입니다, 여러분. 44만 원 지켜주면 매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강조 드렸었고요. 이거를 누구보다 어필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래프톤에 물려 계신다. 그것도 물려 계신다고 한들 얼마 안 되죠. 3거래일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거 44만 원 올라타면 이 캔들의 몸통 중심선 있죠. 음봉 캔들, 장대 음봉의 몸통 중심선인 42,000원과 44,000원을 지켜준다면 이런 상승색이 그려줄 것이다.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자, 시장에 대한 안목과 두 번째 업황을 보고 세 번째 업황 속에 유망한 종목군 그 중에서도 가격이 싼 혹은 비싸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붙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컨택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크래프톤이 수요일 기준으로 벌써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제가 촬영하는 와중에도 고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래프톤으로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뭐 공식 신호로 드리는 것은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인데 상승 낙폭이 있을 법한 그런 수급이 보였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잠시 청산하고 관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종목 얼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총 21조 다시 회복했고요. 저는 30조 이상 간다고 봅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게임에만 집중할까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유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이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신규 사업 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고 있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기업들은 지원받을 필요가 없죠. 지분 인수해버리면 되는 그런 자금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력하게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 경쟁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크래프톤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갈지는 저도 아직까지 블라인드 되어서 모르겠지만 신규 사업 확장은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반기 때 분명히 하나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한 기대감도 있고 연기금이 왜 살까요? 연기금이 통상 이런 기업들 잘 안 삽니다. IR 설명회 듣고 나서 매수세 유지되거든요.
이미 첫날부터 신규 상장 첫날부터 매집됐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느 종목군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은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기업들 아주 유망하게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들. 앞전에 진단키트랑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한번 볼게요. 홀드체인 관련 중에서도, 자, 일단 뉴지랩 파마도 있고요. 근데 뉴지랩이 좀 요즘에 추세가 많이 죽어 있어서 한 번은 상승세기를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흑자 전환만 된다면 상승 모멘텀이 붙어줄 텐데, 일단 지난 분기까지 적자 지속이었습니다. 이것도 이거고,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휴마시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띠고 있죠. 자, 그러나 이런 CTC 바이오, CTC 바이오도 있고요. 또 종목군으로 따지면 일신바이오가 8월 17일 날부터 8월 18일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제 저온 유통에서도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린바이오도 급등 한번 보여주고 갭상승하고 나서 다시 말아 내려주고 있다.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 여긴 비싸다라고 하지만 이미 매물대 자체를 여기로 올려버리게 된다면 밑에서 매집하고 싶어 했던 이런 대기 매수자들 있잖아요. 매수 대기자들. 그거 어디서 따라붙을까요? 여기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4만 원 위에서부터. 그런 것들 매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식은 진입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비중을 하루에 1%든 뭐 일주일에 1에서 2% 매집하겠다. 난 진단키트 매집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집할 수 있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있죠. 오늘 반등했죠. 그리고 또 진메트릭스. 자,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 추세는 다시 죽어 있습니다. 흑자 전환했었고 수주도 많았어요. 수주도 6월달까지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야, 지금 2차 전지를 계속 투자해야 되는가? 아니면 코로나 쪽으로 발길을 돌려야 되는가? 이거 고민되실 겁니다. 예. 그 와중에 조정 장세에 많이 와 있는 게임주들도 매수 타점 유효하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수 타점이 유효한 구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셈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 날 또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시세 나왔어요 한번. 그리고 그 시세 나온 매물대 자체를 소화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강해 보이죠. 엑셈. 자, 요즘에 이런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들, 예, 제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플랜티어도 마찬가지죠. 예, 플랜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루션 기업들이 상당히 모멘텀이 좋은 이유가 뭐냐? 추가적인 계약 수주가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종목군들을 어떻게 컨택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죄송합니다. 재택이 좀 하느라.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금속 업종,
철강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주 요즘에 조정 장세 많이 와 있잖아요.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익, 영업이익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철강이 7%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철강. 자, 그리고 태아제강도 있고요. 철강 주요 종목들 오늘 다 반등해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자, 과연 이제 조정은 끝나고 상승이 오는 것인가? 지금 원자재 사이클을 봤을 때도 한 번의 상승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받고 싶잖아요. 저는 이제 3분 뒤면 사라지거든요.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문자로 다 하시면 되거든요.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 이후에 입장 못해요. 제 방송 돌려보고 입장 못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철강주들도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앞으로의 업황 모멘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우리 공식 추천으로도 한국철강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강 보유 중에 있고요. 자, 제가 이런 추세선이나 작도에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좀 배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통상 이제 저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입장하신 분들한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방송에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설명해 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부까지 좀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들 절대 하락세기 아니다. 반등해 줄 건데요. 지수가 지금 자체가 말썽을 부렸었죠. 다행히 수요일 날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엔 더 세게 반등을 해주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세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조금 못 미치지만 약반등을 해주고 있다. 뭐 수요일 종가를 보고 나서 오늘 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도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브리핑을 드리거든요. 이것들 며칠 지켜보시면 실력 검증 확실히 되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굿모닝 성공투자 좋은 종목과 정보들로 하여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